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오늘 포르쉐 더 뉴 타이칸 터보 S와 함께 합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독일 그 포르쉐 R&D 센터가 있는 바이삭 인근에서 기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더 뉴 타이칸을 만나고 또 엔지니어가 운전하는 위장막을 쓴 더 뉴 타이칸 차를 탄 게 1년 전 일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온통 다 눈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에 눈이 엄청 와갖고 정말 겨울왕국을 다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필 또 더 뉴 타이칸을 한국에서 만나는 오늘도 이렇게 눈이 와서 온통 다 눈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시승에 좀 제약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더 뉴 타이칸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뉴 타이칸 터보 S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타이칸은 2019년에 처음 데뷔했습니다. 벌써 횟수로 6년 차네요. 일단은 이 타이칸은 튀르키예어로 젊은 말이란 뜻입니다. 포르쉐는 전통적으로 차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어떤 발음상의 어떤 좀 유사점을 찾아가는 뭐 카이엔, 타이칸 이런 것처럼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지만, 어쨌든 튀르키예어를 또 갖다 쓸 만큼 우리에겐 좀 낯선 언어긴 한데 그 이름을 차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카는 또 인도네시아어로 호랑이란 뜻이잖아요. 또 케이맨은 악어의 이름이고. 자, 타이칸은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공개한 미션이 컨셉트가 있었고, 대략 그때 컨셉 공개하고 양산형이 19년에 나왔으니까 아마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일단 컨셉카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로 나오다 보니까 포르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포르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었던 테슬라가 끊임없이 성능을 높여서 나오고, 또 뉴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프의 랩타임을 끊고 이러면서 자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작심을 하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금속 부품을 새로 찍는 금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뭐 약간 이 눈곱처럼 돼 있는 부분, 기존 타이칸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아쉬웠었는데 그게 없어서 참 좋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심플해지고 간결해졌습니다. 간결해져서 좀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디자인은 이제 이 타이칸 모델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에 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휠이라든지, 워낙 뭐 포르쉐는 옵션이 많은 브랜드다 보니까는 자기 꾸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습에 조금만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세상에 정말 똑같은 포르쉐를 찾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타이칸 역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조탁하고 다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뒤 엑셀의 전기 유닛은 뭐 직경과 길이를 18mm씩 줄이고 무게를 10kg 덜어내고, 동시에 뒤 엑셀 전기 유닛의 최고 출력은 또 109마력, 최대 토크는 4kgm 더 높였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3호기 리튬 이온을 쓰고 있습니다. 용량이 기존 타이칸은 93.4kWh였는데 이번에는 105kWh로 12%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용량을 12kg 키웠는데 무게는 이전보다 9kg을 또 덜어냈습니다. 배터리에서만 9kg을 덜어낸 거예요. 그리고 최대 전류는 충전할 때 400A, 그 다음에 론치 컨트롤을 사용할 때 1100A로 20%씩 높였습니다. 그리고 파워만 높인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뭐 냉각 및 열 관리 시스템도 전부 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총 냉각 전력을 기존의 9kW에서 12kW로 높였고, 그 결과 배터리 냉각 속도를 1분당 0.8도에서 1.3도로 개선을 했고요. 또 난방 전력은 기존의 7kW에서 17kW로 수직 상승을 하고, 배터리 가열 속도 또한 1분당 0.4도씨에서 0.8도씨로 올라갔습니다.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설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바이삭 R&D 센터에 가서 당시에 이제 더 뉴 타이칸 충전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물리는 즉시 전압 800V까지 올라가고, 전류는 400A, 그 다음에 충전 속도는 320kW까지 치솟아갖고 딱 5분 물렸거든요. 5분 물리고 나니까는 56%까지 차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기온이 더 추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기온이 한 0도 정도 되는데
독일에서는 영하 6, 7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5분 물렸는데 배터리를 거의 한 25% 정도 더 채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충전 속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초고속 충전을 위해서는 배터리가 딱 적절한 온도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전을 앞두고 프리컨디셔닝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배터리가 최적의 컨디션이 되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준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기존 타이칸은 그 온도가 35도였습니다. 35도 이상 올라가야 제일 빨리 전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더 뉴 타이칸은 그게 15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히팅해서 배터리 살짝만 데펴 놓으면은 바로 벌컥벌컥 전기를 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또 개선들이 어우러져서 단지 10분만 충전해서 315km를 달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더 뉴 타이칸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드라마틱한 수치 변화를 앞세우긴 했지만 그 뒤에는 정말 이 작은 단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다른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합심을 해서 굉장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브리드 분야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 토요타가 각 세대마다 프리우스를 내놓을 때마다 정말 눈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경쟁 브랜드인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외형이 똑같은데 내부의 부품의 어떤 무게나 부피 같은 걸 끊임없이 줄여나가는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갈수록 생색이 나지 않는 어떤 진화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뉴 타이칸 터보 S의 최고 출력은 775마력입니다. 그런데 오버부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론치 컨트롤을 쓸 때 그 기능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최고 출력이 952마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더 뉴 타이칸 터보 S의 최고 출력은 952마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에 제한을 해놨고요. 제로 100은 2.4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60km까지는 5.2초, 시속 200km까지는 7.7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차 길이는 5m가 조금 안 됩니다. 4962고 너비가 좀 넉넉합니다. 사이드미러 포함해서 2144고 그 다음에 높이가 1378mm입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은 뭐 정말 우월합니다. 워낙 우월해서 전기차를 타보고 싶으면서도 그 좀 상징적인 최고의 모델을 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아주 소수를 겨냥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칸이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엔진을 얹은 차 중에 911이 하는 역할을 포르쉐 전기차 중에 짊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형태는 약간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긴 한데 막상 여행을 떠나기에는 편한 차가 아닙니다. 시트도 단단하고 실내 공간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뭐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어울린 차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기본이 366리터여서 뭐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칸은 초반에 위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순수 스포츠카의 형태는 피했지만 또 911의 역할도 있다 보니까 형태는 이렇게 문 4개가 달린 차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정체성은 전동화 포르쉐에 있어서 911과 같은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했을 때 만족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과 실용성과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파나메라나 뭐 카이엔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대형 전기 SUV도 나올 예정이잖아요. 선택지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용으로 타이칸을 생각하고 접근하면 차라리 저는 파나메라가 더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수치가 강렬해서 하여튼 뭐 오늘 여건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잠깐 맛을 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파워가 강한 것 뿐만이 아니라 오랜 포르쉐가 무게중심 이동이라든지 고속에서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셰시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어서 정말 누구나 운전 실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만족감,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전형적인 또 포르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더 뉴 타이칸 터보 S의 또 면모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싹 마른 노면, 또 포장이 잘 된 노면, 또 적당한 기온, 모든 상황이 되게 좋을 때 일반적으로 차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와 또 그냥 평범한 차의 차이는 조건이 나빠졌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1년 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상황이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심지어 재밌게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차들이 굉장히 지금 느릿느릿 달리고 있고, 이 노면이 지금 눈이 살짝 쌓여 있는 상태인데 기온도 지금 영하 1도를 표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기 굉장히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구간이고, 근데 이 타이칸에 앉아 있는 제 마음 되게 편안합니다. 운전대를 딱 쥐었을 때 너무 지름이 크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과장되게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에 딱 운전대를 쥐었을 때 느껴지는 자신감. 이 차랑 함께라면 오늘 한번 길을 마음껏 요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자신감을 주는 거는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또 눈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는지, 제가 이제 어제 이 시승차를 받았는데 그날 오전에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에서 사계절용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대로 윈터를 끼워놨으면 오늘 딱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사계절 타이어도 서머 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니까 사계절 타이어를 달고 그 겨울의 정취가 가득한 굽이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샤시 엔지니어가 운전을 하는 차에 그 위장막을 씌운 차였는데요. 옆자리 동승을 했었는데 되게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찌나 차를 세게 잡아 돌리는지 그냥 일반 국도 시승이었거든요. 근데 뭐 코너만 나오면은 그냥 가속 페달을 팍팍 밟아갖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 근데 차가 미끌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 윈터 타이어를 끼긴 했지만, 그래서 이 셰시 제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더 저도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의 한계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셰시 엔지니어가 아니라 제가 운전해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기를 소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속도 내지 않을게요. 이번 타이칸, 그러니까 부분 변경인데 포르쉐 표현이 딱 맞습니다. 포르쉐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부분 변경, 제품 업데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치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또 포르쉐의 특징이긴 한데 성능을 높이면서 효율도 동시에 높입니다. 그리고 뭐 타이칸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물론 배터리 용량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2열 배반적인 수치를 동시에 최대한 끌어올려서 드라마틱한 변화의 방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더 뉴 타이칸의 시승을 어떤 환경에서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 차의 정확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기술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차의 항속거리, 또 빠른 충전 속도,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장거리 여정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 타이칸과 더 뉴 타이칸으로 바르셀로나까지 여정하는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타이칸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몇 번 충전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해야 돼서 최종 도착 시간이, 소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더 뉴 타이칸은 얼마가 걸린다,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 프레젠테이션 들으면서 이 독일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자동차로 갈 수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세상 깨달으면서 되게 부러웠고요. 말 그대로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오늘 나 가우디 건축물 좀 보고 와야겠어,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독일이냐 스페인이냐 큰 일단 방향부터 정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울리는 차가 맞나 싶긴 했어요. 타이칸은 굉장히 스포티한 차입니다. 그냥 장거리를 갈 수 있는 GT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나중에 완전 전동화됐을 스포츠카를 위한 징검다리나 테스트 벤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체 형태는 어떻게 보면 패밀리카로도 어울릴 형태이긴 하지만 또 비즈니스 세단으로 탈 수 있고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의 캐릭터는 굉장히 스포티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트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트 몸을 잘 잡아주고요. 대신 쿠션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다 보니까 이 시트에 앉아서 장거리 주행하는 거 글쎄요. 차가 정말 좋고 내가 운전이 재밌어서 나는 즐거울지 몰라도 동반자나 뒷좌석객은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기보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초점이 명확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왔을 때 정말 이 차의 장점이 살아날 것 같아서 오늘 이쪽으로 동선을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요 앞에 전방 비추를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사실 시승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차와 어울리는 코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런 길입니다. 그리고 더 뉴 타이칸으로 거듭나면서 타이칸은 더 이상 코일오버 스프링을 끼우지 않습니다. 쇠로 된 금속으로 된 스프링을 끼우지 않아요. 전 모델의 에어스프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에어스프링의 방식도 바뀌어서 예전에는 챔버가 3개고 밸브가 하나였다면 이번에는 챔버가 2개고 밸브가 2개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1.3와 2.2의 차이점이 뭐냐? 결과가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결과물을 더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화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더 뉴 타이칸은 이거 이제 옵션으로 기능 설정을 하는데 타고 내릴 때 도어를 열면 차가 확 올라오는데 에어 서스펜션 단차들이 기본적으로 키높이 조절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뒤가 번갈아서 한 번씩 끄떡끄떡 하면서 이제 펌핑 컴프레서 막 돌리면서 끄떡끄떡 올라가서 목표 높이까지 딱 가고 내려올 때도 약간 뭐 끄덕끄덕 하면서 내려오는. 근데 더 뉴 타이칸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에 빡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빡 내려가요. 역시 전 모델 기본으로 단 에어 스프링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예전 한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포르쉐 911 터보 S 시승회를 할 때 그때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 시속 100km 가속시간 2.8초 밑에는 어렵다. 왜? 그랬더니 기존의 일반 도로 달릴 수 있는 타이어로는 땅을 못 잡아서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포르쉐가 얘기를 하고 뒤집어진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뭐 이를테면 포르쉐는 결국 디젤 엔진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 그 얘기를 국제홍보 담당한테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칸 터보 S가 뭐 흔히 말하는 제로 100이 2.4초입니다. 2.4초. 그러니까 그때 911 터보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게 2.8초였는데 이미 그 밑으로 들어와 버렸고요. 이 위급의 또 끝판왕이 또 나옵니다. 타이칸 터보 GTS가 나올 예정이에요. 걔는 부스트업 기준으로 최고 출력이 1034마력이고 제로 100이 심지어 2.2초입니다. 2.2초면은 그냥 그 레이스카의 가속 성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어떤 과거에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알고 있던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고, 그러면 뭐 1초대도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미 뭐 아스파크 아울 같은 뭐 굉장히 소량만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1초대의 제로백을 갖고 있는 전기차들도 있으니까요. 이 서스펜션은 크게 레인지와 노멀과 스포트와 스포트 플러스가 있는데 일단은 스포트를 해놓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기는 얘가 지금 952마력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그냥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 이게 도대체 좀 한계가 어디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G 센서를 좀 켜놓고 가볼게요. 와, 진짜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쌓여 있지만 네, 어우 미끌미끌해. 영상 1도인데 아직까지도 뭐 바람도 거의 안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바람까지 많이 불었으면 그대로 얼었을 텐데 염화칼슘 기운이 좀 녹아 있긴 하겠죠. 정말 핸들링 맛집이에요. 핸들링 맛집.
이 조작감이 정말 정밀합니다. 이 작은 조작이 움직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전이 섬세하고 정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아디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동화가 되면서 사실은 자동차를 평가할 항목들이 생략되고 없어진 게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타이칸을 타면서 느끼는 거는 포르쉐를 탄다는 느낌이 가장 강합니다. 이 차가 전동화 파워트레인인 게 뭐 기존의 엔진차와 가장 큰 대척점이긴 하지만, 이 포르쉐를 운전하는 느낌을 고스란히 구현을 해놨다는 게 이게 정말 타이칸이 가진 핵심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한 혹은 뭐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테슬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차들하고 가장 다른 거는 얘는 한결같고 뚜렷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다가 파나메라로 갈아타고 911로 갈아타도 그 포르쉐 느낌 그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맛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포르쉐 주행 특성 중에 제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히려 시속 160km로 달릴 땐 차분할 수 있다. 정말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속이지만 나름대로 텐션을 갖고 있고, 고속에서는 불안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초연해서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게 이 포르쉐가 갖고 있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기차로 와서도 그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를 타면서 특히 뭐 이런 길에서도 좀 더 내가 간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성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포르쉐는 항상 엔진의 몇 배 되는 힘으로 제동력 세팅을 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달리는 만큼 잘 서야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토크와 가속 성능을 가진 전기차지만 또 브레이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차체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에어스프링을 쓰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 터보 S 같은 경우는 뭐 코너 돌아갈 때 롤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롤도 없고 피칭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칭이 이제 앞뒤 끄덕임이잖아요. 그런 모션도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미리 대응을 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에어스프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정말 차가 플랫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인터체인지 빠져나갈 때, 저 900길 코너 해집을 때 그냥 평평해요. 차가 플랫합니다. 플랫하고 기울어서 막 타이어가 짜부러지고 눌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빙 그라운드 달리는 것처럼 길이 이렇게 각도가 있고 차가 꾹 눌리는 것처럼 안정적인 모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공략할 수 있고, 차 자체도 롤이 누적되면서 예기치 못한 모먼트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해주니까는 뭐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서 살짝 맛보기 하듯이 쓰는 그런 쾌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숙성도 뭐 최근에 전기차들 계속 꾸준히 띄엄띄엄 타고 있긴 한데, 정숙성 정말 좋습니다. 정말 불쾌감을 걸러내는 이런 노력, 이런 수준을 보게 되면은 괜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급가속 한번 해볼까요? 진짜 겁나서 끝까지를 못 밟겠어. 저 지금 반밖에 안 밟았거든요, 가속 페달을. 와, 이게 더 밟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못 밟겠어. 포르쉐 더 뉴 타이칸 터보 S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기다려 봤는데 이제 비나 진눈개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노면이 너무 젖어 있는 상태고, 뭐 배경도 지금 지저분하고 이래서 더 이상 리뷰를 이어가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쉽네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차를 이 정도밖에 못 보여드린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조만간 타이칸 터보 GTS 시승차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 차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테스트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종으로 조만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